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 안승혜 소장님 나오고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오늘은 이제 가족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은 그런 많은 아픔을 겪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가족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집사님 통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병의 진행입니다.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겪는 신체적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부 생활과 가족에게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은 가족 상담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아동학대, 부인과 자녀들의 탈선과 가출, 그리고 이혼율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음주 문제로 받는 강한 스트레스로 병들어갑니다. 이들 가족은 만성 알코올 중독이 원인되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이런 문제에 흡수되는 식으로 재구성된 가족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가족은 기본적으로 가족 중에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족 체계 모델은 이러한 가족의 재구성화 과정을 추적해 나가면서 가족 생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일상생활의 패턴을 만들고 가족의 특성을 세우며 안정적으로 되기 위한 가족의 전향적인 조절 행동입니다. 둘째는 가족 발달의 진행 과정이 그것입니다. 가족 조절 행동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자의 요구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 가족 행동이 변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정기적인 가족 행사, 예를 들면 휴일, 휴가, 저녁 식사 등입니다. 가족 행사, 단기적인 문제 해결 전략 등 세 가지 가족 생활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상적인 가족에서 가족 중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서서히 공동 의존이 되는 과정을 6개의 과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입니다. 부인과 축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상황에 부적절한 태도로 술을 마십니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적절한 음주를 감추기 시작하고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즉 완벽한 남편이나 아내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를 통해 완벽한 결혼의 환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가족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지키도록 돕는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는 우리 내 남편은 중수자가 아니다. 그럼 왜 술을 마시냐? 아니 마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별 실수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긴장과 고립입니다. 2단계에서는 남편의 음주 때문에 가족들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지나친 음주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아내는 사회적 활동이나 모임을 기피하기 시작하고 남편이 드러나는 음주 행동이 감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더욱 심한 고립 상태로 들어갑니다. 또한 가족들은 그들의 문제와 사교 자응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친구 모임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안 갑니다. 왜? 가서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면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들통날까봐, 폭로될까봐 두려워서 사회활동을 그만한 거죠.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의 어려움이 이에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음주를 조절하기 위한 가족의 노력은 절망적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행동은 음주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은 술에 대하여 강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녀들은 비일관적인 부모 행동의 결과로서 감정적 혼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내는 남편의 음주 문제를 자신의 잘못과 자기 혐의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열등감, 좌절입니다. 열등감과 분열입니다.
2단계에서 아내는 남편의 음주 문제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문제로 받아들이고 알코올에 대하여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줄어듭니다. 아직까지 단주의 희망을 버리지 않으나 이 희망은 회의적입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은 불안의 감소를 가져오며 행복으로 저희들 따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모두 조심을 합니다. 아내는 음주를 재발시킬 수 있는 민감성과 혼돈된 감정을 조심하여 남편은 자신의 행동과 성격적 단점을 감추기 위하여 서로가 조심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싸움에서 서로 상대방의 방어를 위하여 무기화됨으로써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아무런 탈출구도 없는 비구조화된 상황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의 자기 확신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아내의 두려움은 이 단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성격 손상에 대한 두려움, 그녀 자신의 병리성에 대한 두려움, 친척들의 방에 대한 두려움, 친척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네 번째, 재조직의 시도, 즉 역할의 이동입니다. 제4등의 역할의 변동은 이러한 행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작됩니다. 아마도 집에는 돈이나 음식이 떨어졌을 것이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3단계에서 가졌던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내는 가정의 운영자, 자녀의 훈육자, 의사결정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 행동의 많은 부분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과 존경과 사랑의 사라짐에 대한 자신의 인식 증가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음주를 조절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자녀들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의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끔 자신이 심각한 병을 가졌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가족에게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종종 아내는 알라논이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입니다. 알라논의 협신자는 회원을 얘기합니다. 이 협신자들과 이야기하며 알코올 중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거의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없을 만큼 음주의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 없이는 남편이 파괴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그녀로 하여금 남편 곁을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5단계입니다. 별거 또는 도피하기입니다. 5단계는 결혼 종결 단계의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합니다. 때로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시지 않을 것만 같은 단축 기간 후에 다시 결합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종결하는 아내의 결심이 굳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사 직전까지 가정 폭력일 수도 있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외부 난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대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전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남편의 음주는 친척들에게 너무나 잘 감추어 왔기 때문에 친척들이 이런 실제 상황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까 두려워하는 친척들은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남편은 이러한 친척들의 행동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척들은 부인의 헌신을 극도로 칭찬하며 음주하는 남편을 극단적으로 꾸짖는 과잉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부인이 따르면 남편을 자신들이 떠맡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내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며 의식적으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환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음주가 아내를 감정적으로 혼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또 이상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로 인하여 감정적인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단계 알코올중독자를 제외한 재조직입니다.
아내는 남편 없이 살게 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가족을 재조직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은 이혼한 다른 가족들과 유사하나 이 경우는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혼으로 아내가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아내나 가족이 완강히 거부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 할 겁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시도하거나 또는 자녀들과 접촉하여 자녀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하여 아내가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나 자녀들이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을 잊고 남편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아내의 감정들은 아직까지도 남편에 의하여 조종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단계에서 언급했던 역할의 변동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사님께서 6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단계마다 이 상황의 변화마다 또 이렇게 길게 긴 텀으로 볼 적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이러한 가정이 오기까지 이 가정은 한마디로 지옥이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두 아들이 하나는 아주 아버지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다른 아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냥 자포자기 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어쩌겠냐고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뭐 그러한 예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는 거 이렇게 불행한 일입니다. 술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빨리 끊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